나이가 들면 입을 다물어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면 입을 다물어라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가 하는 말 하나하나에 무게가 실리잖아요. 경험이 많아지고 세상을 보는 눈도 깊어지면서 우리의 말에 깊이와 힘이 더해지죠. 그런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때로는 말을 아끼고 침묵을 택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침묵이 어떻게 우리의 관계와 소통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볼 건데요. 조선시대에 살았던 정약용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나이가 들수록 왜 말을 조금 아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때로는 침묵을 선택함으로써 더 큰 존경과 신뢰를 받으셨어요. 오늘 영상을 통해 우리 모두가 말의 선택이 어떻게 우리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말 한마디로 많은 변화를 이끌 수 있으니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째, 지혜로운 사람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자신을 표현한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하는 말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커진다고 하잖아요. 말 한마디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 신중하게 사용하는 게 좋다는 거죠. 조선시대의 정약용 선생님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정약용 선생님은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선생님은 노론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자신의 실학적 아이디어를 교육과 저술을 통해 실천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셨죠. 그 중에서도 특히 목민심서를 통해 실천적 지혜를 많이 남기셨어요. 예를 들어 정약용 선생님은 한 번은 깊은 산속 마을을 방문하셨어요. 마을 사람들은 관리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 곳이라 힘든 일이 많았죠. 선생님은 그 마을에서 몇 날 며칠을 보내시면서 백성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말보다는 행동으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셨죠. 이 이야기는 정약용 선생님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어떻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말을 줄이고 행동으로 자신의 의미를 표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정약용 선생님의 삶과 철학을 통해 우리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천하면서 남과 소통하는 방법도 더욱 의미 있고 진정성 있는 것이 될 수 있겠죠. 지혜는 나무와 같다 조용히 자라지만 그 그늘은 멀리 뻗는다. 큰 강이 조용하듯 깊은 지혜는 소란스럽지 않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는 느껴진다. 지혜로운 이의 행동도 마찬가지다. 산을 오르는 길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험을 준다. 지혜로운 자의 삶도 그러하다. 둘째, 조급해하지 말고 말을 아끼면 실수가 줄어든다. 말이라는 게 참 한 번 나가면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을 조금만 아껴도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경험도 많아지고 조언을 해주고 싶은 마음도 커지는데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니까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죠. 성급한 말은 종종 후회로 이어져요. 누구나 성급하게 말하다가 아차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말하기 전에 잠깐만 더 생각하는 여유를 가지면 좋겠죠.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아지고 반대로 말을 줄이면
그만큼 실수도 줄어들게 돼요. 정약용 선생님은 조선시대에 정말 많은 지식을 가진 학자셨어요. 하지만 항상 말을 조심하셨죠. 어느 날 한 양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이 양반은 매우 권위적이었고 자신의 의견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죠. 정약용 선생님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자신의 의견은 최대한 간결하게 표현하셨어요. 그 결과 양반은 선생님의 의견을 더 존중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큰 실수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이처럼 말을 아끼는 것은 우리가 상황을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해줘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는 이런 신중함이 더 필요하죠. 정약용 선생님의 이야기처럼 우리도 말을 아껴가면서 더 지혜롭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길 바래요. 말 한마디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서두르는 마음은 실수의 씨앗, 차분한 말은 지혜의 열매. 물결이 잔잔해야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듯 말을 아끼면 생각의 깊이가 보인다. 숲을 걷는 것처럼 말도 천천히 그렇게 발걸음을 내디딜 때 비로소 길이 보인다. 차 한 잔의 여유로운 향처럼 말을 아끼면 더욱 풍부한 의미가 우러난다. 셋째 진실을 말하되 시기와 장소를 고려하여 말하라. 정약용 선생님은 당시 매우 복잡한 정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야 할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그저 말만으로 자신의 신념을 펼치지 않으셨죠. 말하기에 앞서 항상 상황을 먼저 살피고 말의 시기와 장소를 깊이 고민하셨습니다. 한 번은 선생님이 노론과 소론이 대립하던 때에 중요한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냥 대놓고 말씀하시지 않고 대신에 자신의 저서와 편지를 통해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나누셨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선생님은 자신도 보호하고 또 자신의 생각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말은 정말 강력한 도구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말 한마디로 큰 변화를 이끌 수도 있고 때로는 큰 위험을 피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정약용 선생님처럼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진실을 전달할 최적의 시기와 장소를 고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현명하게 말을 사용하면서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고 우리의 영향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말 한마디가 가질 수 있는 힘을 잘 이해하고 그 힘을 적절하게 사용해 보세요. 마음에 든 풍경을 그리듯 진실도 적절한 순간에 그려야 한다. 꽃을 피우는 타이밍처럼 말하는 순간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비가 내릴 때 우산을 펴듯 진실은 적절한 때에 펼쳐야 한다. 바다의 조수처럼 말의 타이밍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넷째 무언은 때로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정약용 선생님은 조선시대에 살았던 정말 현명하고 신중한 분이셨어요.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시기였죠. 그런 시기에 선생님은 자신의 의견을 어떻게 표현할지 아주 조심스럽게 결정하셨어요. 예를 들어 한 번은 중요한 정치적 논의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었죠. 그런데 정약용 선생님은 조금 달랐어요.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많은 말을 하시기보다는 주로 듣기만 하셨어요. 말을 많이 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선생님은 더 많은 것을 관찰하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이런 태도 덕분에
선생님은 결국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더 신중하게 고려하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선생님이 왜 말을 아끼는지 궁금해하면서 선생님의 말에 더 주목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존경과 신뢰를 얻게 해주었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말은 확실히 중요하지만 때로는 말을 아끼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결정이나 민감한 상황에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죠. 그래서 말을 아끼고 침묵을 통해 더 깊고 의미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해요. 별이 밤하늘에서 침묵하듯 때로는 무언이 가장 큰 고백이다. 산의 정상은 조용하나 그 존재감은 압도적이다. 침묵은 바다의 깊은 물처럼 겉보다 속이 더 크게 울린다. 텅 빈 홀이 에코를 만들어내듯 무언은 때로 소리보다 크게 울린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하는 말의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경험이 많아지고 지혜도 깊어지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가끔은 말을 아껴야 할 때도 있죠. 말을 아끼는 것이 더 강한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별이 밤하늘에서 조용히 빛나는 것처럼 말 대신 침묵을 선택하면 때로는 말로는 전할 수 없는 더 깊은 의미와 감정을 전달할 수 있어요. 침묵은 그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깊은 생각과 묵직한 존재감을 담고 있죠. 조선시대의 정약용 선생님도 그랬어요. 선생님은 말을 아끼고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신중하게 고민하셨어요. 그런 선생님의 모습에서 우리도 배울 점이 많죠. 나이가 들면서 우리도 말보다는 침묵을 택하는 지혜를 배워야 해요. 말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말이 가지는 힘은 더 커지니까요. 진실을 어떻게, 언제 말할지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조금 더 입을 다물고 침묵의 가치를 이해하면 우리는 더 깊은 인간 관계를 만들고 생각과 감정을 더 진정성 있게 나눌 수 있어요. 침묵 속에서 더 풍부한 지혜를 찾고 그것으로 진짜 소통의 길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말이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조금 더 입을 다물고 침묵에서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이가 들면 입을 다물어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면 입을 다물어라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가 하는 말 하나하나에 무게가 실리잖아요. 경험이 많아지고 세상을 보는 눈도 깊어지면서 우리의 말에 깊이와 힘이 더해지죠. 그런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때로는 말을 아끼고 침묵을 택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침묵이 어떻게 우리의 관계와 소통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볼 건데요. 조선시대에 살았던 정약용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나이가 들수록 왜 말을 조금 아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때로는 침묵을 선택함으로써 더 큰 존경과 신뢰를 받으셨어요. 오늘 영상을 통해 우리 모두가 말의 선택이 어떻게 우리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말 한마디로 많은 변화를 이끌 수 있으니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째, 지혜로운 사람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자신을 표현한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하는 말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커진다고 하잖아요. 말 한마디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 신중하게 사용하는 게 좋다는 거죠. 조선시대의 정약용 선생님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정약용 선생님은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선생님은 노론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자신의 실학적 아이디어를 교육과 저술을 통해 실천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셨죠. 그 중에서도 특히 목민심서를 통해 실천적 지혜를 많이 남기셨어요. 예를 들어 정약용 선생님은 한 번은 깊은 산속 마을을 방문하셨어요. 마을 사람들은 관리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 곳이라 힘든 일이 많았죠. 선생님은 그 마을에서 몇 날 며칠을 보내시면서 백성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말보다는 행동으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셨죠. 이 이야기는 정약용 선생님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어떻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말을 줄이고 행동으로 자신의 의미를 표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정약용 선생님의 삶과 철학을 통해 우리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천하면서 남과 소통하는 방법도 더욱 의미 있고 진정성 있는 것이 될 수 있겠죠. 지혜는 나무와 같다 조용히 자라지만 그 그늘은 멀리 뻗는다. 큰 강이 조용하듯 깊은 지혜는 소란스럽지 않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는 느껴진다. 지혜로운 이의 행동도 마찬가지다. 산을 오르는 길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험을 준다. 지혜로운 자의 삶도 그러하다. 둘째, 조급해하지 말고 말을 아끼면 실수가 줄어든다. 말이라는 게 참 한 번 나가면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을 조금만 아껴도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경험도 많아지고 조언을 해주고 싶은 마음도 커지는데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니까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죠. 성급한 말은 종종 후회로 이어져요. 누구나 성급하게 말하다가 아차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말하기 전에 잠깐만 더 생각하는 여유를 가지면 좋겠죠.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아지고 반대로 말을 줄이면 그만큼 실수도 줄어들게 돼요. 정약용 선생님은 조선시대에 정말 많은 지식을 가진 학자셨어요. 하지만 항상 말을 조심하셨죠. 어느 날 한 양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이 양반은 매우 권위적이었고 자신의 의견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죠. 정약용 선생님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자신의 의견은 최대한 간결하게 표현하셨어요. 그 결과 양반은 선생님의 의견을 더 존중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큰 실수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이처럼 말을 아끼는 것은 우리가 상황을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해줘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는 이런 신중함이 더 필요하죠. 정약용 선생님의 이야기처럼 우리도 말을 아껴가면서 더 지혜롭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길 바래요. 말 한마디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서두르는 마음은 실수의 씨앗, 차분한 말은 지혜의 열매. 물결이 잔잔해야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듯 말을 아끼면 생각의 깊이가 보인다. 숲을 걷는 것처럼 말도 천천히
그렇게 발걸음을 내디딜 때 비로소 길이 보인다. 차 한 잔의 여유로운 향처럼 말을 아끼면 더욱 풍부한 의미가 우러난다. 셋째, 진실을 말하되 시기와 장소를 고려하여 말하라. 정약용 선생님은 당시 매우 복잡한 정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야 할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그저 말만으로 자신의 신념을 펼치지 않으셨죠. 말하기에 앞서 항상 상황을 먼저 살피고 말의 시기와 장소를 깊이 고민하셨습니다. 한 번은 선생님이 노론과 소론이 대립하던 때에 중요한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냥 대놓고 말씀하시지 않고 대신에 자신의 저서와 편지를 통해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나누셨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선생님은 자신도 보호하고 또 자신의 생각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말은 정말 강력한 도구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말 한마디로 큰 변화를 이끌 수도 있고 때로는 큰 위험을 피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정약용 선생님처럼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진실을 전달할 최적의 시기와 장소를 고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현명하게 말을 사용하면서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고 우리의 영향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말 한마디가 가질 수 있는 힘을 잘 이해하고 그 힘을 적절하게 사용해 보세요. 마음에 든 풍경을 그리듯 진실도 적절한 순간에 그려야 한다. 꽃을 피우는 타이밍처럼 말하는 순간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비가 내릴 때 우산을 펴듯 진실은 적절한 때에 펼쳐야 한다. 바다의 조수처럼 말의 타이밍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넷째, 무언은 때로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정약용 선생님은 조선시대에 살았던 정말 현명하고 신중한 분이셨어요.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시기였죠. 그런 시기에 선생님은 자신의 의견을 어떻게 표현할지 아주 조심스럽게 결정하셨어요. 예를 들어, 한 번은 중요한 정치적 논의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었죠. 그런데 정약용 선생님은 조금 달랐어요.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많은 말을 하시기보다는 주로 듣기만 하셨어요. 말을 많이 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선생님은 더 많은 것을 관찰하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이런 태도 덕분에 선생님은 결국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더 신중하게 고려하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선생님이 왜 말을 아끼는지 궁금해하면서 선생님의 말에 더 주목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존경과 신뢰를 얻게 해주었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말은 확실히 중요하지만 때로는 말을 아끼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결정이나 민감한 상황에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죠. 그래서 말을 아끼고 침묵을 통해 더 깊고 의미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해요. 별이 밤하늘에서 침묵하듯 때로는 무언이 가장 큰 고백이다. 산의 정상은 조용하나 그 존재감은 압도적이다. 침묵은 바다의 깊은 물처럼 겉보다 속이 더 크게 울린다. 텅 빈 홀이 에코를 만들어내듯 무언은 때로 소리보다 크게 울린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하는 말의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경험이 많아지고 지혜도 깊어지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가끔은 말을 아껴야 할 때도 있죠. 말을 아끼는 것이 더 강한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별이 밤하늘에서 조용히 빛나는 것처럼 말 대신 침묵을 선택하면 때로는 말로는 전할 수 없는 더 깊은 의미와 감정을 전달할 수 있어요. 침묵은 그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깊은 생각과 묵직한 존재감을 담고 있죠. 조선시대의 정약용 선생님도 그랬어요. 선생님은 말을 아끼고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신중하게 고민하셨어요. 그런 선생님의 모습에서 우리도 배울 점이 많죠. 나이가 들면서 우리도 말보다는 침묵을 택하는 지혜를 배워야 해요. 말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말이 가지는 힘은 더 커지니까요. 진실을 어떻게, 언제 말할지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조금 더 입을 다물고 침묵의 가치를 이해하면 우리는 더 깊은 인간 관계를 만들고 생각과 감정을 더 진정성 있게 나눌 수 있어요. 침묵 속에서 더 풍부한 지혜를 찾고 그것으로 진짜 소통의 길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말이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조금 더 입을 다물고 침묵에서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이가 들면 입을 다물어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면 입을 다물어라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가 하는 말 하나하나에 무게가 실리잖아요. 경험이 많아지고 세상을 보는 눈도 깊어지면서 우리의 말에 깊이와 힘이 더해지죠. 그런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때로는 말을 아끼고 침묵을 택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침묵이 어떻게 우리의 관계와 소통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볼 건데요. 조선시대에 살았던 정약용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나이가 들수록 왜 말을 조금 아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때로는 침묵을 선택함으로써 더 큰 존경과 신뢰를 받으셨어요. 오늘 영상을 통해 우리 모두가 말의 선택이 어떻게 우리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말 한마디로 많은 변화를 이끌 수 있으니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째, 지혜로운 사람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자신을 표현한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하는 말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커진다고 하잖아요. 말 한마디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 신중하게 사용하는 게 좋다는 거죠. 조선시대의 정약용 선생님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정약용 선생님은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선생님은 노론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자신의 실학적 아이디어를 교육과 저술을 통해 실천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셨죠. 그 중에서도 특히 목민심서를 통해 실천적 지혜를 많이 남기셨어요. 예를 들어 정약용 선생님은 한 번은 깊은 산속 마을을 방문하셨어요. 마을 사람들은 관리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 곳이라 힘든 일이 많았죠. 선생님은 그 마을에서 몇 날 며칠을 보내시면서 백성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말보다는 행동으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셨죠.
이 이야기는 정약용 선생님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어떻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말을 줄이고 행동으로 자신의 의미를 표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정약용 선생님의 삶과 철학을 통해 우리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천하면서 남과 소통하는 방법도 더욱 의미 있고 진정성 있는 것이 될 수 있겠죠. 지혜는 나무와 같다 조용히 자라지만 그 그늘은 멀리 뻗는다. 큰 강이 조용하듯 깊은 지혜는 소란스럽지 않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는 느껴진다. 지혜로운 이의 행동도 마찬가지다. 산을 오르는 길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험을 준다. 지혜로운 자의 삶도 그러하다. 둘째, 조급해하지 말고 말을 아끼면 실수가 줄어든다. 말이라는 게 참 한 번 나가면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을 조금만 아껴도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경험도 많아지고 조언을 해주고 싶은 마음도 커지는데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니까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죠. 성급한 말은 종종 후회로 이어져요. 누구나 성급하게 말하다가 아차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말하기 전에 잠깐만 더 생각하는 여유를 가지면 좋겠죠.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아지고 반대로 말을 줄이면 그만큼 실수도 줄어들게 돼요. 정약용 선생님은 조선시대에 정말 많은 지식을 가진 학자셨어요. 하지만 항상 말을 조심하셨죠. 어느 날 한 양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이 양반은 매우 권위적이었고 자신의 의견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죠. 정약용 선생님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자신의 의견은 최대한 간결하게 표현하셨어요. 그 결과 양반은 선생님의 의견을 더 존중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큰 실수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이처럼 말을 아끼는 것은 우리가 상황을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해줘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는 이런 신중함이 더 필요하죠. 정약용 선생님의 이야기처럼 우리도 말을 아껴가면서 더 지혜롭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길 바래요. 말 한마디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서두르는 마음은 실수의 씨앗, 차분한 말은 지혜의 열매. 물결이 잔잔해야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듯 말을 아끼면 생각의 깊이가 보인다. 숲을 걷는 것처럼 말도 천천히 그렇게 발걸음을 내디딜 때 비로소 길이 보인다. 차 한 잔의 여유로운 향처럼 말을 아끼면 더욱 풍부한 의미가 우러난다. 셋째, 진실을 말하되 시기와 장소를 고려하여 말하라. 정약용 선생님은 당시 매우 복잡한 정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야 할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그저 말만으로 자신의 신념을 펼치지 않으셨죠. 말하기에 앞서 항상 상황을 먼저 살피고 말의 시기와 장소를 깊이 고민하셨습니다. 한 번은 선생님이 노론과 소론이 대립하던 때에 중요한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냥 대놓고 말씀하시지 않고 대신에 자신의 저서와 편지를 통해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나누셨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선생님은 자신도 보호하고 또 자신의 생각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말은 정말 강력한 도구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말 한마디로 큰 변화를 이끌 수도 있고
때로는 큰 위험을 피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정약용 선생님처럼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진실을 전달할 최적의 시기와 장소를 고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현명하게 말을 사용하면서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고 우리의 영향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말 한마디가 가질 수 있는 힘을 잘 이해하고 그 힘을 적절하게 사용해 보세요. 마음에 든 풍경을 그리듯 진실도 적절한 순간에 그려야 한다. 꽃을 피우는 타이밍처럼 말하는 순간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비가 내릴 때 우산을 펴듯 진실은 적절한 때에 펼쳐야 한다. 바다의 조수처럼 말의 타이밍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넷째 무언은 때로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정약용 선생님은 조선시대에 살았던 정말 현명하고 신중한 분이셨어요.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시기였죠. 그런 시기에 선생님은 자신의 의견을 어떻게 표현할지 아주 조심스럽게 결정하셨어요. 예를 들어, 한 번은 중요한 정치적 논의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었죠. 그런데 정약용 선생님은 조금 달랐어요.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많은 말을 하시기보다는 주로 듣기만 하셨어요. 말을 많이 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선생님은 더 많은 것을 관찰하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이런 태도 덕분에 선생님은 결국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더 신중하게 고려하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선생님이 왜 말을 아끼는지 궁금해하면서 선생님의 말에 더 주목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존경과 신뢰를 얻게 해주었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말은 확실히 중요하지만 때로는 말을 아끼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결정이나 민감한 상황에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죠. 그래서 말을 아끼고 침묵을 통해 더 깊고 의미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해요. 별이 밤하늘에서 침묵하듯 때로는 무언이 가장 큰 고백이다. 산의 정상은 조용하나 그 존재감은 압도적이다. 침묵은 바다의 깊은 물처럼 겉보다 속이 더 크게 울린다. 텅 빈 홀이 에코를 만들어내듯 무언은 때로 소리보다 크게 울린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하는 말의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경험이 많아지고 지혜도 깊어지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가끔은 말을 아껴야 할 때도 있죠. 말을 아끼는 것이 더 강한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별이 밤하늘에서 조용히 빛나는 것처럼 말 대신 침묵을 선택하면 때로는 말로는 전할 수 없는 더 깊은 의미와 감정을 전달할 수 있어요. 침묵은 그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깊은 생각과 묵직한 존재감을 담고 있죠. 조선시대의 정약용 선생님도 그랬어요. 선생님은 말을 아끼고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신중하게 고민하셨어요. 그런 선생님의 모습에서 우리도 배울 점이 많죠. 나이가 들면서 우리도 말보다는 침묵을 택하는 지혜를 배워야 해요. 말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말이 가지는 힘은 더 커지니까요. 진실을 어떻게, 언제 말할지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조금 더 입을 다물고 침묵의 가치를 이해하면 우리는 더 깊은 인간 관계를 만들고
생각과 감정을 더 진정성 있게 나눌 수 있어요. 침묵 속에서 더 풍부한 지혜를 찾고 그것으로 진짜 소통의 길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말이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조금 더 입을 다물고 침묵에서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